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인생의 큰 고개들을 하나둘 넘어온 지금 문득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 혹시 나만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싶어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자식 자랑이나 건강 자랑이라도 한마디 보태야 마음이 놓이지는 않으셨나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또 누군가의 믿음직한 동료로 살아오느라 우리는 늘 타인의 눈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참으로 다정한 조언을 건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절반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시작된다고요. 친구들의 박수 소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모임의 중심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내면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온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남의 눈에 비친 화려한 그림자가 되기 위해 애썼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반짝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으로 존재할 때 가장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자존감의 철학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인 나 자신과 마주하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느라 휘어진 등, 부모님 마지막 길 배웅하며 흘린 눈물, 그리고 사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삼켜야 했던 수많은 감정들까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60이라는 나이에 닿았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 편히 쉬어도 될 법한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잔잔한 호수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작은 바람에도 쉽게 일렁이곤 하죠. 며칠 전 있었던 동창 모임이나 친목회 자리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잠시,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고쳐보진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내가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 싶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손목에 시계 하나를 찰 때도 은근히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모임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편안한 우정보다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일 때가 많습니다. 한 친구는 자식이 이번에 큰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은근히 지갑을 열고, 다른 친구는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스마트폰 사진과 함께 자랑하듯 풀어놓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웃음소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나요? 정말 축하한다는 진심 어린 말을 건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나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자괴감이 밀물처럼 밀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즐겁게 웃고 떠들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어둡고 초라해 보여 서둘러 고개를 돌렸던 그 밤의 기억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가치를 내가 지금 느끼는 평온함이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식의 직함이 내 명함인 것 같고, 내 통장의 잔고가 내 인격인 것 같으며, 내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직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하곤 하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처진다 싶으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나를 평가할 눈동자가
하나도 없는 깊은 숲속에 홀로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방패를 다 내려놓은 상태. 누군가의 부모도 아니고 누군가의 친구도 아닌 오직 사람으로서의 당신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도 가장 편한 옷을 입고 남의 눈치 보지 않은 채 당신이 진정 좋아하던 흙냄새를 맡거나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지 않을까요? 그 숲속에서의 당신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진짜 모습을 잊은 채 평생을 타인의 머릿속이라는 비좁은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이런 아픈 구석을 향해 차갑지만 명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근심과 불안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독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실체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는 마치 국어라는 거지가 화려한 옷을 빌려 입고 왕인 척하는 것과 같다. 옷을 돌려줘야 할 시간이 오면 그는 이전보다 더 비참한 거지가 될 뿐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일그러진 거울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휘어지고 깨진 거울이 우리를 괴물처럼 일그러뜨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견과 시기 혹은 무관심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봅니다. 친구가 당신의 자녀 소식에 부러워하거나 혹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낼 때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일그러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진짜 나라고 믿으며 밤잠을 설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타인의 머릿속이라는 비좁고 소란스러운 시장 바닥에 내 소중한 행복 열쇠를 맡겨둔 어리석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심장에 던져보려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자녀의 연봉이나 결혼 소식이 화제가 될 때 내 자식의 형편이 그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입을 닫거나 자리가 불편해서 서둘러 일어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유 자금이 넉넉하거나 여전히 현업에서 돈을 벌며 위세를 떨치는 친구를 보며 경제적 활동이 멈춘 내 처지가 세상에서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울적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 아픈 데 없이 산을 타는 친구 옆에서 매일 먹는 약 봉투를 챙기며 늙고 병든 내 모습이 남들에게 비참하게 비춰질까봐 짐짓 건강한 척 무리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찔렀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비친 그림자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인생이지 당신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통장의 잔고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뿐 당신의 인격을 결정하는 저울이 아닙니다. 쇠약해지는 몸 또한 자연의 섭리일 뿐 부끄러워해야 할 허물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60대 이전의 삶은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화려한 대사를 읊고 더 멋진 의상을 입고 관객들이 환호할 때 비로소 내가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연극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관객들은 하나둘 극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텅 빈 객석을 향해 여전히 주인공인 척 연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 왕의 옷을 입었든 거지의 옷을 입었든 무대 뒤로 돌아오면 모두가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고요. 남들의 박수 소리에 목매는 삶은 결국 관객이 떠나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제는 무대 아래의 관객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연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이제는 무대 위에서 당신이 가장 편안한 춤을 출 시간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이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용기 있게 걸어 나와 당신이라는 넓고 평온한 영토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작은 처방전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디지털 거리두기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랑 섞인 사진을 올리는 단체 대화방의 알림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남들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보며 내 현실과 비교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일 30분씩 혼자 산책하며 오직 내 몸의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는 대신 내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단단함, 내 뺨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의 온도, 가리고 지금 이 순간 평온하게 이어지는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하는 생각은 오로지 그들의 문제일 뿐이며 나의 평온함은 오직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를 보며 질투 대신 저 친구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참 애쓰며 사는구나라는 너그러운 연민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화려한 그림자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단단한 실체로 돌아오는 길. 그 지독하게 현실적인 위로의 다음 단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에게는 낯선 손님 하나가 찾아옵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 독립하고 수십 년간 매일 아침 나를 불러주던 일터가 사라진 뒤 적막해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평생을 가족들의 뒷바라지와 사람들과의 북적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 갑작스러운 고요함은 때로 나만 세상에서 잊힌 것 같다는 쓸쓸함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괜히 단체 대화방을 기웃거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려 애쓰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왠지 모를 비참함이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거실의 그 고요함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해 존재해 본 적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혹은 책임자로서 늘 타인의 필요를 채우느라 당신의 내면은 정작 텅 비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진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나 싶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외로움과 고독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의 상태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풍요의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까?
자식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같은 부모의 가면을, 배우자 앞에서는 든든한 동반자의 가면을 써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를 깎아내어 상대의 기분에 맞추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피곤한 연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나라는 본연의 존재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귀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적으로 풍요롭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사색만으로 큰 즐거움을 얻지만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무도회장에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받는다고요. 그는 내면의 빈곤을 채우기 위해 밖으로만 나도는 사람들을 불이 꺼진 뒤에도 무대를 떠나지 못하는 광대와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당신에게 주는 낙제 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타인을 위해 헌신해온 당신에게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과 대화하라고 주어지는 최고의 보너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보물 같은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자꾸만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찾아 밖으로 놔두는 걸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나를 즐겁게 할 정신적 자산을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시간 중에 오직 당신만을 위해 당신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며 보낸 시간이 단 한 시간이라도 있었나요? 혹시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바라보거나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라는 나라의 주인 자리를 비워두고 남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같은 관심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혹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내면의 부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부가 넉넉한 사람은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에도 우주의 섭리를 느끼고 창밖의 계절이 변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얻습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극적인 대화와 타인의 부러움을 사야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타인의 관심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을 바꿉니다. 바람의 의지에 떠있는 돛담배는 평온할 날이 없지만 스스로 동력을 가진 배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경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빠 미처 읽지 못했던 고전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가사에 담긴 인생의 의미를 음미하는 것,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산책하며 내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소박한 일들이 타인에게 구걸하던 행복을 내 안에서 스스로 길어올리는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내 외로움을 달래달라고 매달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녀석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겠지 하며 넘길 수 있는 여유, 친구의 자랑질에도 저 친구는 아직 보여줄 게 저것밖에 없구나 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단단함은 오직 고독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입니다. 평생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느라 고생한 당신의 영혼에게 이제 진정한 휴식을 허락해 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외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한 작은 숙제를 하나 제안합니다. 매일 단 30분이라도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자기 대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주거나 오늘 하루 내가 느낀 감정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읽는 비밀스러운 대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은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이 더 이상 무서운 적막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비로소 자유롭게 노래하는 평화로운 음악 소리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이 채워주기를 기다리던 빈 잔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길어 올린 맑은 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동안 나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고독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 곁에는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있으며 젊은 시절의 고락을 함께한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가장 가까워야 할 이들이 때로는 나에게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모임에서 내 속사정을 조금 털어놨더니 어느새 그것이 건너 부풀려진 뒷말이 되어 돌아올 때 평생을 헌신하며 키운 자식들이 제 살길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대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들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곤 하죠. 독설가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고슴도치의 우화를 들려주며 관계의 정답을 제시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멀어집니다. 춥다고 다가가면 찔리고 아프다고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관계의 예의와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뜨겁게만 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너무 깊이 다가가거나 반대로 내 속을 다 보여주며 상대방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가시를 가진 존재이며 그 가시는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나요? 혹시 상대가 원치 않는 사랑을 주려 애쓰거나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픔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 가시에 찔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서 관계는 깊이보다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심이 되고 싶고 내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애쓰는 마음이 클수록 가시는 더 깊게 박힙니다. 내가 10을 주었으니 상대도 10을 줘야 한다는 기대, 내 상황을 다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결국 서운함이라는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며 그들의 친절은 대개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른 변덕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조금 서글프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타인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내 행복의 근거를 찾지 말라는 다정한 위로입니다. 친구가 내 자랑을 듣고 시기하는 것도,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도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고슴도치의 거리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모임에 나가더라도 내 깊은 속사정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남의 비밀을 깊이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예의라는 겉옷을 입고 서로의 체온이 기분 좋게 느껴질 만큼만 곁을 내어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중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고도의 기술인 셈이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둘만 남은 적막한 거실에서 서로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배우자는 내가 아닙니다. 각자의 가시를 인정하고 조금은 무심하게, 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거리. 그것이 노년의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대 중심에 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대 뒤편, 그늘진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적당한 거리 덕분에 당신은 타인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 온전히 당신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이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평가에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관계의 처방전은 기대를 절반으로 줄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저 사람이 나를 반겨주겠지 혹은 내 말을 경청해주겠지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가보십시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보여주는 작은 호의에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나에게 에너지를 쏟은 만큼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소모된 마음을 충전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마음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고슴도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박수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그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넉넉한 거리감이 당신을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관계의 지혜를 넘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요하고도 눈부신 마지막 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유난히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어느새 하얗게 내려앉은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무거워지는 몸의 기운을 느끼며 나도 이제 다 저물었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드시나요? 화려했던 청춘이라는 무대 의상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관객이 떠난 텅 빈 무대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통찰을 들려줍니다. 그는 인생을 한 편의 연극이나 먼 길을 떠나는 항해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기는 멀리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같지만 노년은 그 풍경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나무 한 그루와 숲의 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청년이 열정과 욕망의 불길에 타오르는 시기라면 노년은 그 불길이 잦아들고 비로소 차분하고 서늘한 평화의 공기를 마시는 시기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젊음은 사실 끊임없는 갈망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었나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했고, 더 많이 가져야 했으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멈출 수 없는 전차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위태롭고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 모든 폭풍 같은 욕망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에게 잘 보일 필요도 세상에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진정한 방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욕심이나 집착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데, 같은 생각들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런 욕망의 정지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갈구하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라는 진짜 행복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평온한 정신입니다. 그는 아주 뼈아픈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타인의 박수나 돈, 명예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여러분, 병원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내 몸 한 곳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제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으로 나를 치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건강,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단단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노년의 진짜 재산입니다. 품격 있게 늙는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을 떠나가는 것들을 미련 없이 보내주고 내 곁에 남은 소박한 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웠던 날카로운 나를 무디게 하고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조차 그들도 인생이라는 고단한 길을 걷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라고 넉넉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빛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빛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따뜻하게 머무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체념의 미학입니다. 이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연극을 가장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전은 오늘 하루의 작은 평화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오늘 나를 웃게 했던 사소한 것들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창가에 비친 햇살, 따뜻한 숭늉 한 잔, 혹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타인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고귀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거울 속의 주름을 더 이상 가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름은
타인의 시선을 견뎌내며 당신이 쌓아온 훈장이자 이제야말로 진정 자유로워졌다는 해방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화려한 그림자가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 소중한 시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찬란한 막이 오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의 평온만을 위해 그 평화로운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